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투자 계량기 관시유 유진호입니다. 오늘은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전략 파트장님을 모시고 중국 시황 특집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금리를 이제 3번이나 인하를 벌써 했고, 근데 사회융자 총액은 오히려 좀 보면은 유동성이나 대출 총액 이런 것들은 관리를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금리는 좀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통화량에 대해서는 또 다시 또 묶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최근에 중국 금리가 되게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진 이유는 과하게 얘기하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보면 뭐 부동산 규제나 제로 코로나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요가 준 거죠. 중국 시장 금리가 반등하는 게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로직으로 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네. 제가 뭐 중국이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거 조사할 리도 없고, 기본적으로 중국이 뭔가 작동하고 있는 거를 뭐 저희가 홍콩으로만 볼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장기 금리, 중장기 대출, 그리고 그와 연동되는 홍콩 증시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거고, 장기 금리는 국채 10년물 금리도 있고, 뭐 샤이보 금리 중에 6개월물, 1년물 이런 금리를 저희가 봐요. 근데 이제 그냥 안 보셔도 계속 떨어졌고요. 그게 이제 떨어졌는데 왜 이거를 이제 정책 신뢰도나 국정 지지율로 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당이 뭔가 궤도에서 끌고 가는 디자인이 있는 국가잖아요. 뭐 어느 나라도 국가 그 디자인이 있지만 정책을 굉장히 따르고자 하는 쏠림이 되게 강한 국가인데, 중국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국에 관치금융이나 은행을 통해 드러날 거고, 중장기 대출이 풀리는 방향성이 중국 정부의 육성 방향이기도 하고, 중국 정부가 뭔가 밀어주는 쪽일 텐데, 전반적으로 뭐 규제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중장기 대출이 굉장히 급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풀어도 단기 대출은 돌지만 실제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시각들이 금리 하락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투자하고 싶어도 지금 돈을 가져가라고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금리를 낮춰도 차입하는 심리가 없다는 거는, 지금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청사진들이 특정 태양광이나 몇 가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손대기가 좀 어렵다, 혹은 좀 겁난다, 혹은 여기서 더 지켜보자라는 쪽이라는 거니까, 저는 결국에 이게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이 결국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중장기 대출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중장기 대출이 올해 연말까지 최소한 그 바닥 확인해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게 중국 정부가 지금 가장 좀 과제로서 밀어붙이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중국이 5년물 모기지 금리 같은 걸 인하한 이유도, 장기 금리가 지금 이렇게 솟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정책을 써도 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장기 금리가 솟아오르는 게 시진핑의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게 못 올라가면 계속 또 반작용으로 정책을 써야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돈을 안 가져가서 금리가 빠진 거기 때문에, 금리가 못 올라간다면 사실 중국의 인덱스 플레이, 특히 홍콩이나 이런 쪽에 반등폭이 제한적이고, 어쩔 수 없이 이거 종목만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는 바로미터로 보셔도 사실은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반등이 눈에 띄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 네, 최근에 사실은 금리는 뭐 여전히 바닥을 좀 헤매고 있고, 뭐 그렇게 보면 최소한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높지 않다는 게 사실이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서 방역을 하면서 살아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쵸. 아무리 제조업을 키우고 테크나 에너지나 그 좀 이상적으로 몰고 가고 싶다고 해도 기존의 고용이나 기존의 인력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조금 아직은 좀 작동이 원활하진 않은 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 인프라도 같은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구형 인프라 보면은 주가가 이제 더는 안 빠지고 조금씩은 올라오지만, 뭐 중국 정부가 최근에 뭐 지방 정부에서 특수모적 채권을 증액하고, 뭐 이제 돈을 더 찍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인프라 밀어붙이겠다 얘기는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주가 반등이 미미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결국은 같은 관점으로. 네, 국내 운영하시는 기관 만나면 요새 좀 무한한 게, 죄송스러운 게, 부양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반등했습니다. 실제 반등했어요. 근데 필드에서 수요가 안 잡히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 수요들이 더 나빠지기만 했지, 사실은 도대체 부양책을 어디다 쓰는 거고, 이 돈이 페이퍼상에만 존재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한 3-4달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지표만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국내 최근에 뭐 BDI나 운임지수들 빠지고 상품 가격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 같은데, 인프라 투자도 결국에는 지방 정부를
제한하려고 시작했던 이 제도들이 지방 특수채가 결국에는 신용이 안 좋은 지방 정부한테 주기 위한 일종의 체크카드라고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 체크카드를 주고 너가 체크카드를 가지고 지금 뭐 수력 발전이든 무슨 뭐 도로든 철도든 토목공사를 해라고 했는데 프로세스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가 봐요. 아, 그 실제 집행하는 네. 데까지가. 왜냐면 못 믿어오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체크카드 줘놓고 네네. 이제 너는 이제 네 신용으로 못 일으켜. 그러니까 카드하고 대출 다 끊을 거고 대신 네가 살 건 필요하니까 이 정도 줄게. 그리고 이 안에서 쓸 때 아빠한테 용처라든지 승인 프로세스를 잘 밟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거꾸로 리커창 총리가 매 달마다 읍소를 하고 감독 강화하겠다고 그러고 직접 지방 찾아가서 빨리 집행하라고 해도 실제로 지난 3,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물을 만들어 놓고 된 상태다 보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빨리 착공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게 현재 일단 중론이에요. 그래서 돈이 넘치는 건 사실이고 네. 거짓말이 아닌 이상 실제로 지금 채권은 많이 찍어놓고 돈은 많은데 집행이 늦어지는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운도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이번에 뭐 50년 만에 폭염도 있고 재난이 많았죠. 뭐 2분기에는 홍수 문제도 있고 하여튼 집행 자체가 미뤄지고 또 그 가중에 방역까지 하라고 하니까 거의 걔네 고위 관료들은 슈퍼맨이. 진짜 최고니 난이도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인사철도 8월 9월에 아. 앞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작동을 안 해서 지금까지도 중국의 섹터에서 이런 기계 산업재 건축 건설 미는 그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이제 믿는 것 중에 정부가 교체됐을 때 어쨌건 집행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요 지금 마지막 기회로 연말까지를 좀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바닥 지표들이 방향은 잡았는데 추세를 상회를 크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도 다음번에 나올 때 좀 확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효과가 좀 제한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그런 중국의 중단기 금리 동향을 계속 보면서 이제 혹시 네, 좀 실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미터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럼 결국은 원자재죠. 그러니까 철강이나 뭐 비철금속, 화학 제품, 시멘트 이런 것들도 여전히 그러면 수요 자체가 아직은 바닥이다라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재고 조정 요인도 있고 또 말씀드린 전방 수요가 부동산을 확실히 인프라가 대체를 못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하반기에 많이 높진 않았어도 그래도 뭔가 집행이 돼야 됐는데 계속 지연된 것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까지 이런 상황이고 대외 가격이 크게 못 오른다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 분위기는 거의 뭐 수요 다 죽여버리고 예, 인플레를 그냥 수출하고 이렇게 가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잡겠다. 내부 가격만 중국이 수요 때문에 올라가기에 좀 아직은 좀 근거가 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까 그래서 결국 에너지나 특정 신재생 이런 전력 이런 것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대한 섹터가 안 나오니까. 다 지우고 나면 거기밖에 안 남네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엔 또 다시 글로 몰릴 거고요. 이게 중국은 요번에 가즈프롬 유럽에서 이 이슈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중국만 사실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홍콩도 좀 밀리긴 했지만 네. 예, 그런 면에서 중국이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 사태 이런 것들에서 가장 큰 수혜를 봤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뭐 원자재, 철강이나 비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제일 필요한 게 에너지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급 쪽에서는 제조단에서는 조금 좀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히터류 기업들도 그렇게 다 합치기도 하고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비철이나 이런 철강 그룹들도 합쳐가지고 맞아요. 네, 대형화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해외에서 철강석을 수입할 때 좀 더 싸게 사올 수 맞아요.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중국이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수요만 좀 받쳐주면은 이런 뭐 철강 관련된 네, 기업들이 쫙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말씀 주신 걸 보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그러니까 제가 내년까지 그래도 중국이 뭐 그 유럽이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좋게 보는 게 보시는 시각하고 좀 일치해서 근데 뭐 그건 있는데 아직까지 가격적으로는 조금 상품 가격이 아주 뚜렷하게 바닥 확인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조정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중국 내 가격 자체도 아직은 좀 그런 네, 것 같긴 네.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러시아랑 중국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번에 얘기 나오는 게 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도 방문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번에 가면은 아직은 간다 안 간다 얘기만 나오다가 거기서는 이미 다 환영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고 가서 이제 협약을 맺으면은 페트로위안 그러니까 위안화로 해가지고 사우디의 기름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 이제 시진핑이 첫 이번 해외 순방을 간다는 쪽도 카자흐스탄이나 이제 그 저희 뭐 스탄 붙는 그쪽 중앙아시아 쪽 국가들하고 러시아를 거기서 만난다고는 하는데 러시아하고 연계하는 에너지 작업은 계속 순조롭게 진행은 되는데 이제 내심 조금 루브라 결제나 위안화 결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촬영의 기준으로 이제 그 아침 조간에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이 이렇게 러시아하고 약간의 이제 이런 협업을 하는 거는 순리적인 교류고 뭐 이걸 특정 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 뭐 굉장히 밀월로 보지 말아라는 약간의 그런 톤의 그런 칼럼을 봤는데 본인들도 약간 중립은 아닌데 지금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밀착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푸틴이 많은 변수를 만들었고 예. 그래서 푸틴이 내년에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좀 분명히 찝찝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중앙아시아나 또 말씀하신 사우디나 이런 이제 유가의 강자들 이런 쪽에 이제 산유국들과의 이제 결연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희석을 좀 시키는 그러니까 네. 다 같이 뭉쳐야 되니까 네. 예, 그런 작업을 좀 더 하는 쪽으로 저는 페트로달러나 이쪽 쪽으로 이해하고 있고 너무 푸틴이랑만 1대1로 하기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 정상적인 거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각을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고 어차피 그때 스위프트 배제하고 이런 거 보면서 중국도 소위 말해 좀 겁 좀 났을 것 같거든요. 네. 11월 G20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발을 좀 빼냐 약간 이제 중립적으로 가냐 이 판가름이 11월 안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실한 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의존이 없다가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건 숫자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고 더 나서느냐 더 공격적으로 달러에 반하는 어떤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은 조금 고민이 있을 걸로 생각해요. 네. 실제로 사우디 가는지부터 확인하면서 뉴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금융 섹터인데요. 은행주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투자하거나 하는 섹터는 잘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뭐 배당이 매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은행들 보면은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좀 부실이 좀 나더라도 대출을 일단은 밀어붙이려고 대출 장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방은행들 뭐 파산 얘기에 지급 불능 뭐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금융 내부적으로 이제 금융 관련돼서 혹시 리스크를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 이게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금융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리스크 관리 얘기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당대회가 이번 10월 16일에 끝나면 제가 알기로 한 11월쯤에 금융 공작회의라는 걸 열어요. 이게 이제 주로 5년마다 크게 여는데 이제 업무회의죠. 금융 업무회. 우리 왜 12월 달에 경제공작회의 하듯이 네. 금융 업무회의를 여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 언급 빈도수나 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측정해 드릴 것 같고요. 아마도 타이밍상 내년이 디레버리징 차원이라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타이밍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 한 3, 4년 좀 내려왔기 때문에 등락은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에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내려갈 때는 분명히 뭐 제조업이 됐건 지금 보시는 부동산이 됐건 이제 특정 섹터들의 실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디폴트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상으로는 당연히 주식은 먼저 가지만 크레딧 리스크는 항상 그게 수반이 되니까 경기 침체 마지막에 마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자르듯이 결과적으로 이제 작업들이 내년에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아마 금융권이 뭐 특별히 지방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하게 뭐 대다수가 위험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11월에 있는 금융공작회의에서 내년엔 조금 일부 부실 우리좀 저축은행이나 일부 지방 상호금융 같은 그런 은행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리 한번 할 것 같다. 그리고 일부 이제 아까 짬이라고 표현했던 일부 배드뱅크를 도입해서 그 부동산 노출도가 많았던 은행들이나 혹은 실제 문제가 좀 많았었던 우리로 지금 PF 같은 것들 문제에 대해서 아마 내년에 조금 정리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 생각에 금융주 입장에서 보통 그럴 때가 바닥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금융주는 이미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반영할 건 없다고 봐요.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네, 지난 이미 3, 4년 동안 NPL도 반영을 했고 실제로 마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생을 했기 때문에 주도주 역할은 못 하겠습니다만 계속 언더퍼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로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도 금융주는 정말 좀 투자도 하고 있지만 많이 하락했다는 관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당대회 날짜가 이제 10월 16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뭐 시진핑 주석 3년임 이거는 뭐 거의 그냥 확정된 이벤트다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제 이 당대회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이 당대회를 통해서 중국 정책, 중정부가 여태까지 펼쳤던 정책들, 뭐 저희가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공동부유나 부동산 이슈, 뭐 쌍순환, 대외 정책 이런 것들 혹시 여기서 변화 있을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산업 정책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3기 출범하면
픽스되는 거, 고정적으로 저희가 주도 산업이나 정부가 밀어붙이는 산업은 역시 제조업 쪽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시프트 관련이 됐건 디지털 경제가 됐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공급망이 됐던 간에 안보 개념을 장착시켜서 상당히 집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주도 산업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 관련주만 모아서 투자하느냐 로테이션이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 그런 주식들은 전략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제일 고민인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동부유 쪽인데요. 공동부유가 2049년에 실현하겠다는 건국 100주년에 2049년에 이룩하겠다는 일이긴 한데 완급 조절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겁나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겁나는 일이긴 한데 이제 저출산 문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중국도 프로파간다를 활용을 하니까 결국에는 내년에 공동부유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세나 소비세 얘기가 나오는지를 중요한 그 변곡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시장 경제적인 정책을 지금까지 안 썼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대한 스탠스가 또 이 공동부유 관련 일련의 정책들이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그와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결정난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주거, 교육, 의료 여전히 고마진이 어렵고 예,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쉽사리 뭐 굉장히 강하게 저가매수 하거나 베팅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나머지 이제 전반적인 플랫폼 경제나 일반적인 소비 기업들에 대한 스탠스가 어쩔 거냐는 실제로 제로 코너를 좀 벗어나게 되면 주가 회복은 좀 가능해 보이는데 중증과 서비스업에 대해서 이게 희생을 강요하는 섹터로 계속 볼 건지 아니면 그래도 미국식으로 시장 경제를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아직은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까지 뭐 일단 현재까지 그 증거를 정확히 준 건 없고 지금 뭐 올해 리커창 대세설 이런 얘기 잠깐 나왔을 때도 결국에는 너무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들이다 보니까 대한 세력의 얘기가 나온 것처럼 실제로 내년에 갔을 때도 어느 정도 좀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현재까지 지금 분위기는 워낙 권위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고집이 좀 센 것 같아서 일단 그쪽 섹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보는 걸로 지금 일단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연말에 좀 떨면서 보고 있습니다. 집권 3기가 돼도 그쪽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맞습니다. 보시는 거고요. 결국은 보면은 ADR 이제 회계감리 규정 이런 것들도 미중이 뭐 타협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또 어제 차이신 기사를 보니까 이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고 홍콩으로 PBAOC 인사들이 와가지고 협약 이번에 맺은 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ADR 기업들이 홍콩으로 유턴하려고 하는 부분들 또 최근 들어서는 많이 불거지는 것 같고 ADR 기업들을 계속 투자하는 게 맞을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셨지만 혹시 또 달라진 부분이 있으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좀 삐걱거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주 깔끔할 것 같진 않고 최소한 이제 시간 벌긴 될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지금 9월 10월에 기민하게 이게 모든 게 깔끔하게 굉장히 급반등을 유도를 계속 할 만큼의 진행 과정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갖고는 있고요. 다만 어쨌건 이게 중국이 좀 양보를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리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늦더라도 어느 정도 즉각 상패가 막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일단 내년까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뭐 여전히 장기적으로 제 생각은 뭐 본토 위주로 그리고 홍콩의 개별 쪽으로. 테마나 종목 위주로 넘어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뭐 ADR이 거의 뭐 정리를 못할 정도로까지 뭐 속수무책으로 빠진 게 많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늦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내년까지 보면서 스위칭을 계속 고려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얘기지만 미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쪽 그 금융 쪽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간 선거뿐만이 아니고 조금 이 정권에서 트럼프가 거의 더 무서울 정도로 좀 작정을 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의심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견제하는 건 알았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 제가 이제 콜이 틀렸지만 관세 인하 할 거로 저는 콜을 드렸고 근데 관세 인하까지도 안 하는 거 제가 보면서 이 정부 백악관에서는 물가를 조금 뭐 그거 더 낮추겠다고 해서 그 중국을 공격하는 걸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어떤 것도 시비를 걸면서 또 웃는 얼굴로 주집에서 만나자고 하고 이런 이제 일종의 중국 입장에서 이중 플레이니까 중국도 굉장히 의심이 많은데 그쵸. 상당히 지금 이미 실망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의구심이 더 커지는 단계라서 설사 뭐 주식을 만난다고 해도
사실은 크게 좋아질 거는 저는 없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제가 봐도 그냥 중국에 대한 스탠스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약간 뭐 네. 어떤 방식의 차이만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아무도 믿을 데가 없죠 이제. 네. 진짜 한국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가 더 쉽지 참 않은 난이도가 것 같고. 높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인데요. 언제쯤 방역 해제를 선언을 할까요? 뭐 이거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최근 보면 홍콩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뭐 10월, 11월부터 해가지고는 방역을 뭐 완전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까지 좀 희망 섞인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또 본토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일 것 같기도 하고 시차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행, 항공, 뭐 면세 이런 관련 소비 섹터들 투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어가지고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뭐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뭐 지금 장기 금리 늘린 원인 중에 뭐 제로 코로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현지에서 조금 얘기해 보면 제로 코로나 방역 자체는 조금 그 인민들이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소비가 부진한 원인은 부동산이 큰 거지 소비 자체가 뭐 이제 방역 때문에 그런 처음처럼 것들이 좀 그 정도까지 지나는 걸로 영향이 가니까요. 크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대도시 쪽에서 들었고 일단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0월 16일 3기 지도부 출범을 위드 코로나의 시발점이나 이런 걸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기관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제가 믿고 있는 거는 일단 11월 12월 정도가 되면 부스터샷 접종률 기준이 어쨌건 60세 이상이 80%에 조금 육박을 하니까 수치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치사율이나 여러 가지 변이의 치명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저울질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가 희생하니까 이대로 가다 경제 희생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런 거에 베팅을 안 하는 애들이니까 대한민국이나 싱가포르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최소한 연말 안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한 그 입장 그리고 지역별 혹은 단계별 위드 코로나 이제 그 어떤 목표 이런 것들만 나오더라도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한 11월 정도를 그게 3개월 출범해서가 아니라 네네. 기본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최근에 조금 뉴스 보도 중에 이제 치명률 얘기라든지 조금 이제 실제로 변이가 지금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하잖아요. 예, 많이 이제 좀 아픔에 완화됐죠.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전을 제가 하는지 체크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진 그런 건 없고 전체적으로 그냥 유연성만 좀 발휘하겠다는 건데 아직까지 12월까지는 상수로 좀 보시고 제가 뭐 국내도 보도가 되겠습니다만 한 11월 이후부터 이 방역에서 약간의 이제 백신 얘기가 좀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그 포인트로 좀 보시고 주가가 아마 그러면 소비주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가겠죠. 네네,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소비주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계속 퇴직 펀드나 이런 데서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 네네. 컨슈머 쪽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많이 조정받아서 여기서 사실 뭐 더 재확산, 청두 이슈 이런 식으로 더 재확산 나오더라도 하락이 좀 많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많이 적응을 되는 하고 것 있다고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예, 제가 2달 만에 모셔서 사실 뭐 얼마 전에 모시고 다시 또 이제 모셔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워낙 또 그래도 여쭤볼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평소에 궁금한 거 위주로 해서 많이 좀 여쭤봤고요. 시황 같은 경우는 워낙 텔레그램에 자주 써주시기 때문에 그거 참조해 주시고 저희 이제 증시각도기 중국 마감 통해서 또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2달 뒤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